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조 함수들 중에서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다층 시퀀스 구조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뷰는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다층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딩을 해야 된 코딩을 할 수 있는 에어리어가 되게 제한적인 경우에 코딩을 해야 될 양이 많다 이러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다층 시퀀스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만약에 코드 양이 많아진다 싶으면은 이제 모듈화 작업을 통해서 서브 VI를 운영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겠지만 랩뷰에서는 이런 다층 시퀀스 구조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다층 시퀀스 구조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층 시퀀스 구조 같은 경우는 랩뷰의 이제 낮은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의 이제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 이제 구조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다층 시퀀스 구조가 별도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신 버전부터는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다층 시퀀스 구조 모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 인해서 함수 팔레트에서는 플래시 시퀀스 구조만 보이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플래시 시퀀스 구조에 대한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브 다이어그램 또는 프레임으로 구성됩니다.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여 한 서브 다이어그램이 다른 서브 다이어그램 이전 또는 이후에 실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뷰는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제 경합 조건이나 그러니까 즉 레이스 컨디션에 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VI를 실행을 할 때마다 그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플래시 시퀀스 구조의 데이터 흐름은 다른 구조의 데이터 흐름과 다릅니다. 플래시 시퀀스 구조의 프레임은 프레임에 연결된 모든 데이터 값이 사용 가능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프레임이 실행을 종료할 때 데이터는 프레임을 떠납니다. 이는 한 프레임의 입력값이 다른 프레임의 출력값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은 간단한데요.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칙 연산을 이제 플래시 시퀀스 구조와 그 다음에 다층 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인자를 2개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 소수점형 실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인자 1과 인자 2 2개를 만들겠고요. 그리고 결과값은 다층 시퀀스 구조를 사용했을 때와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사용했을 때 결과값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테고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자 1과 2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더한 값을 다시 인자 2에서 인자 2로 빼주고요. 그리고 이 결과값을 다시 인자 2로 곱했을 때 결과값을 구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 다층 시퀀스 구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코드 사이즈가 거의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층을 여러 겹으로 쌓여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층 시퀀스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넘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0하고 콜론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층이 총 3개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1번, 2번 순으로 이게 코드가 수행이 되겠는데요. 우선 0번째 같은 경우는 인자 1과 인자 2를 더해주는 기능을 수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결과값을 시퀀스 로컬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다음 레이어, 다음 층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은 1번에서는 이 0번에서 출력으로 인가받은
이 더한 결과값을 인가받아서 다시 뺄 텐데, 빼는 값은 인자 이 값을 빼는 거죠. 그래서 뺀 결과값을 다시 다음 층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퀀스 로커를 또 추가해서 운영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다시 인자 2에 곱해서 그 결과값을 결과값 2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플랫 시퀀스 구조는 코드를 풀어 헤치기 때문에 에어리어를 많이 차지하는 반면에 다층 시퀀스 구조는 동일한 에어리어에 지금 코드를 중첩해서 표시를 구현했기 때문에 코드 에어리어 사이즈가 3분의 1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층 시퀀스 구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다층 시퀀스 구조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를 하나 띄우신 다음에 실버 카테고리에서 숫자형 컨트롤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라벨은 인자 1이라고 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인자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을 자, 복사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겠고요. 결과값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결과값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요. 그리고 자, 4개의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수평 중심으로 이제 간격을 등간격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완성이 됐고요. 인자 1과 인자 2에 대해서는 이론에서와 같이 6과 2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 항상 6하고 2가 표시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 플랫 시퀀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그리고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그램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누르신 다음에 이전의 프레임도 추가하겠고요. 다음의 프레임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처음에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인자 1과 인자 2가 있죠.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더하기 함수, 그 다음에 빼기 함수, 곱하기 함수를 미리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우선 더하기에서는 인자 1과 인자 2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을 다시 빼기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자 2 값을 다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뺀 결과값을 다시 인자 2에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값을 결과값 1에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사칙 연산이 순서가 명확해집니다. 우선 더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하고 마지막에 곱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련된 코드를 또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플랫 시퀀스 구조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층 시퀀스로 대체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다층 시퀀스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라벨도 표시하겠고요. 자, 다음에 프레임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이 페이지가 두 개가 생기겠고요. 또 여기에서 다음에 프레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0번 프레임에서는
인자 1과 인자 2를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 2 값을 인가를 해서 자, 더하기 함수를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 2 값을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자, 그냥 넘겨주시면 안 되겠고요. 다음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려면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시퀀스 로컬을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더한 결과값이 다음 프레임으로 전달이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주석으로 더하기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레이어에서는 빼기를 하겠죠. 빼기 함수를 카피하겠고요. 자, 앞서 더한 결과값을 인가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인자 2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을 다시 다음 레이어로 전달해 줘야 되겠죠. 시퀀스 로컬을 추가하신 다음에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자,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곱하기 함수를 하나 카피하시겠고요. 자, 앞에서 계산한 뺀 결과값을 곱하기 함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인자 2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출력 값을 결과값 2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동일한 코드를 다층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구현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층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면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코드 에어리어를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의도치 않게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 그러신 경우에는 협소한 공간에 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쩌면 부득이하게 다층 시퀀스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과 같이 다층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레이티스트 버전에서는 플랫 시퀀스 구조를 다층 시퀀스 구조로 대체를 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로컬 함수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이용해서 다음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필요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12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24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 함수 중에서 다층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